안녕하세요. 올해 37살이고 결혼한 지 6년 차인 여자예요. 시집살이는 다 이런 건지 시어머니들은 어째 하나같이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인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피말리게 해도 되는 건지 속 터지고 화가 났던 지난 마음 담아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만큼이나 화를 내주시고 응원하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30초반에 결혼했고 당시 저희 남편은 저와 7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연애는 1년 정도 한 편이고 연애를 하면서 여러 번 시부모님을 마주할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집안의 친인척 결혼식이 2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를 인사시킬 겸 데려간다고 하여 따라갔다가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봤었고요. 그걸 계기로 그 후에 아버님 생신 한 번이랑 어머님 생신 한 번, 그리고 서방님 생신 한 번, 이렇게 가족들 행사마다 참석을 해서 눈도장을 찍고 나름 시댁 식구들과 친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저로서는 고부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절대로 결혼 후에 겪고 싶지 않았고 그런 감정 싸움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서 한때는 결혼에 대해 관심이 없기도 했던 사람이었던지라 결혼 후 시어머니와는 웬만하면 정말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서방님이 결혼하시고서 동서가 생겨도 집안의 여자들끼리 같이 오순도순 잘 지내는 훈훈하고도 지극히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사람이시더라고요. 일단 뭐에 굉장히 쫓기는 듯한 말들을 던져가면서 상대가 불안함을 느끼고 괜히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드는 재주가 탁월하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부터 이미 30 후반에 진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로부터 하루빨리 손주를 보길 원하셨어요. 남자가 더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나쁠 건 없지만 애가 대학 들어갈 때 너는 벌써 환갑이 훌쩍 넘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좀 더 어린 신부를 찾길 원했었는데 저를 데려와 어쩔 수 없었다는 기가 막힌 소리를 해가면서까지 아이를 빨리 보길 원한다는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뭐 저도 결혼을 하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이를 가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었고 언젠가 들어서게 되면 아이를 잘 보듬고 키워낼 자신이 있었는데요. 옆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나이가 꽉 찬 걸 생각을 못하고 며느리가 나이 들었다는 뉘앙스의 말을 꺼내시면서 아이 걱정을 하시니 저도 너무 초조해지더라고요. 급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막 급하게 뭐에 쫓기는 기분까지 들면서 신혼 초부터 남편과의 잠자리가 즐겁고 재밌는 게 아니라 완전 부담 100배의 의무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어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저희 시어머니 밑에서 신혼이 완전 얘를 낳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때로 여겨지면서 남편과의 잠자리에 애 하나 가져보겠다고 최선을 다했네요. 이건 뭐 정말 제가 애를 낳기 위해 시집을 온 건가 헷갈릴 정도였답니다. 아무튼 처음 몇 년간은 꽤나 임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이쯤 되어 내가 너무 강박관념이 생겨버린 건 아닌가 싶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놓아보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오히려 우리가 신혼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임신을 하냐 마느냐를 놓고서 동물처럼 관계만 맺어버리는 것 같다며 조금은 변할 필요가 있다고 저한테 조심스레 말을 꺼내니 저도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더 조심해보기로 했어요. 좀 더 여유있게 주말을 맞으면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게 아니라 둘이서 데이트를 하거나 좋은 풍경, 좋은 음식을 보면서 마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대로 몇 년 더 살아보고 임신이 안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시험관 시술을 하든지 해서 의술의 도움을 빌려보고자 했고요. 어머니 저희는 부부였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었기에 둘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결정을 한 것이었으며 저희는 그 대화에 아주 만족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뜸을 들이는 동안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고 점차 옆에서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며느리라면서 오면 따뜻한 밥 한 끼는 주셨던 분이셨는데 우와, 제가 인터넷에서만 읽었던 일들을 직접 겪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글쎄 저한테 대놓고 찬밥을 주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우리 아들 애도 없는 와이프랑 노느라 힘들었겠다 라면서 김 솔솔 나는 뜨신 밥을 남편에게 건네주더니 잘 먹으라고 식탁에 놓여져 있던 고기 반찬을
대놓고 남편의 자리 앞에 옮기더라고요. 그 바람에 당시 동서와 연애 중이었던 저희 서방님은 무슨 사람을 먹는 걸로 차별해? 하면서 저를 위로하려는 듯 다시금 그 고기 반찬을 제 앞에 두고서는 형수님 많이 드세요? 하면서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때 순간 어찌나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던지 그날 서방님이 보여주신 행동은 저희 남편도 부끄럽게 만들었고 남편은 급기야 집을 나서면서 서방님께 넌 나중에 결혼하면 잘 살겠다 하면서 자기가 순간 창피했다고 그리고 와이프를 대신해 고마웠다면서 인사까지 챙길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내내 뼈류통에 있었고 급기야 저희가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아직 애가 안 들어서면 그냥 확 지금이라도 시술을 받던지 뭘 하던지 빨리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신경질을 부리셨습니다. 그 바람에 남편도 슬슬 화가 났는지 엄마가 옆에서 쪼으면 어느 부부가 스트레스 없이 얘를 덜컥 가지겠어. 없던 스트레스가 생겨서 병까지 날 지경이야.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섰네요. 남편과 서방님이 번갈아 가면서 저를 보호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지만 동시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그냥 임신이 바로 되었더라면 집안에 이런 불필요한 논쟁들이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부로 저희는 병원에 적극적으로 찾아갔고 인공시술도 여러 번 받았어요. 병원을 자주 들락거리며 임신을 하고자 노력하던 그 몇 년 사이 동안 저희 도련님은 동서와 결혼했고요. 서방님이 집안의 늦둥이다 보니 남편과 나이 차이도 났고 저하고도 2살 터울이었는데 동서는 그보다 어려서 저하고는 5살 터울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게 무슨 신의 장난인 건지 동서가 시집오고서 1년도 안 돼 임신을 하더라고요. 집안에는 완전 경사가 났고요. 그간 저보기 미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 기다린다는 티를 함께 팍팍 내셨던 시아버지도 완전히 집안의 축제라는 마냥 여기저기 친인척들에게 전화를 돌리시고 심지어 임신했다고 이웃분들에게 떡까지 돌리시고 그 떡은 저희 집으로도 왔네요. 너무너무 축하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보던 우리 서방님이 애아빠가 된다는 게 믿겨지지도 않았고 동서와 서방님 모두 대견하고 또 부러웠어요.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이만 먹어가고 아이는 들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동선에는 참 하늘의 복을 다 받고 있구나 싶어서 어찌나 속으로는 솔직히 서럽던지요. 왜 하늘은 내게 아이를 주지 않으시는지 있지도 않은 종교를 아무거나 들먹이며 신이란 신은 다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절 더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곧바로 전화를 하셨던 시어머니는 첫마디가 딱 저와 동서를 비교하는 말씀이셨어요. 걔는 벌써 임신을 했다는데 넌 아직도 뭐하니? 라고 핀잔을 주던 말씀은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저를 그냥 욕보이는 걸 떠나서 제 인생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시는 처참한 악담이었어요. 제가 임신을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했는데도 들어서질 않아서 힘들어했던 걸 뻔히 아시는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그냥 제가 속에서 천불이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되면 대놓고 저한테 집안의 온갖 심부름을 혼자 시키면서 임신한 애가 이런 걸 하면 안 되니 너가 해라 라든지 임신한 애는 함부로 먹으면 안 되니 네가 좋은 거 다 양보해라 라면서 고기를 먹어도 맛있고 비싼 부위는 동서에게 다 주셨고 밥을 먹어도 남편한테 했던 것처럼 고기 반찬을 죄다 동서 앞에 놓고서 저한테는 심지어 그 와중에도 찬밥을 주시더라고요. 동서한테 주려 했다며 곰국을 잔뜩 끓여놓고서는 뒤에 냄비 한가득 국이 더 남아있었는데 저는 한 입도 주지 않으시고서 동서한테 다 주려고 했던 것이라며 보온통에 죄에다 담아서는 동서만 딱 주며 너 혼자 먹으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다행이라고 한다면 동서가 심성이 착해서인지 아니면 동서 눈에도 같은 여자로서 제가 너무 딱하고 불쌍해 보였는지 그때마다 동서와 서방님이 나서서 저를 챙겨주곤 했어요. 서방님은 여전히 시어머니께 대들면서 요즘 세상에 누가 먹는 걸로 자꾸만 차별하냐니까? 하며 저한테도 고기를 건네주고 부창부수 아니랄까봐 동서는 자기가 임신한 몸으로 일어나서는 새밥을 뜨뜻한 걸로 퍼와서 제 앞에 갖다주며 자기는 찬밥을 국에 말아먹으며 그렇게 맛있다면서 그걸 자기가 들고 가선 먹더라고요. 맞은편의 시어머니는 임신도 못한 애가 찬밥을 먹지 그럼 누가 먹냐?
하면서 동수한테서 그 밥을 뺏어오려 했고, 그 와중에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울컥해서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는데, 맞은편의 남편은 그 모습에 또 열이 받았는지 시어머니께 한바탕 화를 내고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이 번갈아 연락이 와서는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이 어린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또 미안하고, 내가 못나 보이는 만큼 이 친구들이 부럽고 세민하기도 하고 계속 찌질한 생각만 해대고, 임신도 못하는 제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기까지 했어요. 그냥 다 너무너무 살기 싫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너무나도 예쁜 아이를 낳았고, 이제 저희 집안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네요. 갓난아이가 너무 귀여운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겠고, 계속해서 서로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예쁘다고 귀여워 죽겠다는 소리를 해가면서 아이를 구경했어요. 제 눈에도 너무 예뻐 죽겠는 이 아이를 동서는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고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부럽기도 하고, 또 복잡한 심정이 막 교차되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시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한 공간에서 다 같이 만나는 일이 없는 것이 어디냐는 안도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아이와 함께 시어머니는 또 옆에서 장남 타령을 하면서 장남이 아들을 못 낳고 있다며 너는 언제 아이를 가질 거냐며 말로 총을 쏘아댈 것이 분명하셨고, 찬밥이든 고기 없는 반찬이든 먹는 걸로 또 차별을 하면서 저한테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켜가며 넌 아이가 없으니까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는 논리를 펼칠 수 있게 불보듯 뻔했거든요.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서 저는 저대로 언젠가 아이는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가면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새해를 맞이해서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 코로나가 안정권이라는 소식이 다시금 들려오면서 시어머니는 손주가 보고 싶어 미치겠다고 다 같이 집에 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면서 자식들한테 전화를 돌리셨고, 저는 이번만큼은 시댁에 가서 잘 버티고 올 자신이 없어서 남편에게 안 가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다른 생각이더라고요. 또 한 번 어머님이 막말하시면 그땐 우리가 확실히 어머님 입을 다물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일이 아니니까 자기가 있으니 피하거나 쫄지 말라며 저를 달래는데 그 말이 위안이 되는 것도 같고, 저를 전쟁터로 몰리게 하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것도 같고, 벌써부터 피로감이 밀려오고 온 정신에 시어머니 생각으로 속이 답답하고 더부럽게 죽겠는 걸 참아가며 시댁에 갔습니다. 저희가 먼저 갔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본체만째 하시며 남편에게만 왔냐고 물어보셨고,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와서 앉으라는 제스처를 취하셨어요. 남편 따라 아버님 옆에서 가만히 앉아 TV를 보던 중에 동선애가 도착을 했는데 시어머님 버선발로 현관 밖에 나가서 동선애를 맞이하시더라고요. 얘를 보면서 손주 왔냐고 어찌나 돌고래 소리를 내시며 비명을 질러대는지, 애가 정신이 없었는지 막 울어보치기 시작했는데 또 그 우는 소리가 듣기 좋아 죽겠다면서 박수를 치는 바람에 서방님이 나서서 엄마 좀 조용히 해야 애가 그치지 하면서 말을 하니, 그제서야 잠자코 입을 다물고는 온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저 연애할 때 보고서 어머님이 그렇게 웃으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이를 못 낳은 죄로 어머님 웃는 모습 한 번 더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구박을 받는구나 싶어서 어찌나 기분이 역같던지. 문제는 그날 그렇게 저를 본체만째 하다가 급기야 동선에는 두 팔 벌려 환영을 하셨던 어머니께서 이번에도 역시나 밥을 차려내려고 하시는지 부엌으로 들어가시길래 제가 따라 들어갔더니 동서도 저희를 보고는 도와주겠다고 따라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동서한테는 너는 들어가 있어라. 아들 낳아준 며느리 귀해서 우리 집에선 일 안 시킨다 하며 등을 떠밀며 밖으로 내보내는데, 남편이고 서방님이고 그 상황을 목격하고는 저와 동서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는 너무 난감했는지 다시 부엌에 들어오면서 저한테 좀 쉬라고, 자기는 어제 잠을 푹 자서 오늘 이상하게 개운하다며 애써 저를 또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희를 보면서 뒤통수에다가 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회전가 한순간이다. 작은 애야, 너 그렇게 큰애 옆에 붙어있다가 둘째 못 낳는다 하고 말입니다. 순간 남편이 제자리에서 일어났고 옆에서 서방님이 남편을 말리겠다면서 남편의 파란 쪽을 붙잡았는데, 남편이 그걸 뿌리치고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그걸 모르던 시어머니는 다시 뒤돌아서는
본인이 뭘 만들고 계셨는지 냄비 안에 국자를 막 돌리고 계셨고, 남편은 들어왔다가 동서랑 조카 앞에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그냥 제 손을 잡고는 가자, 이 한마디를 하면서 저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손에 뿌리쳤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 말이 다 받겠더라고요. 제가 피한다고 계속해서 피하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도대체 왜 이 정도로 독하게 걔는 밥 말아먹은 태도로 임신을 못하는 여자한테 막말을 퍼부으시는지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이해 못할 종족이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면서 입이라도 좀 다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안 보고 지내면서 제 마음은 참 편하고 그나마 살맛이 났었는데, 시어머니를 다시 보면서 시작된 이 답답한 마음을, 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은 마음을 어떻게든 터뜨려버리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가려는 걸 보신 시어머니는 얘 봐라, 네 마누라 예쁘다고 챙겨주기 전에 네 동생 와이프 둘째 하나 더 낳게 해달라고 비는 게 속 편하지 등신 같은 놈 하면서 급기야 제 앞에서 또다시 애타령을 하면서 제가 임신을 하기 전에 동서가 하나 더 빨리 낳을 거란 식으로 제 몸뚱이를 동서와 비교를 하면서 동서한테 더 신경을 쓰라고 제 남편한테 등신이라 혼을 내시는데, 정말 제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뒤돌아서서는 자기 할 일에 바쁜 척, 자기가 뱉은 날선 말들에 책임이 없다는 듯이 무시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이름 석자를 불렀어요. 눈이 동그래져서는 놀래 저를 쳐다보면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라고 말하는 시어머니 얼굴에 빤딱으로 한 대 날렸습니다. 아주 손바닥을 쫙쫙 펴서 한가득 바람이란 바람을 힘을 모조리 받은 채 거세게 그 뺨 한 대를 쳐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국자까지 떨어뜨려가며 할 말을 잃었는지 저를 쳐다보기만 하다가 슬그머니 한 손으로 자기 뺨을 비비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여보! 하면서 놀래 제 손을 잡으면서 혹여나 제가 더 지 엄마를 때릴까 싶어서 저 꽉 붙잡고 있고, 그 사이에서 동서도 놀랐는지 저를 부르며 참으시라고. 그 와중에 하지 말란 소리는 안 하고 제가 화난 거 충분히 이해하니까 참으라는 말을 하는데 순간 웃음이 튀어나올 뻔했네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뭘 잘못했는지 자신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며 충격받은 채로 서 있는데, 제가 그 얼굴에다가 그 얼마 안 되는 그 거리에서 온 목구멍에 힘을 쏟아 속에 있는 이물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마음으로 가래를 모아서는 시어머니 면상에다가 퇴퇴퇴 하고 뱉어버렸습니다. 질렸다면 질린 인연이고 끊고 싶다면 정말 진작에 끊고 싶은 인연이었습니다. 내가 인연이랑 고부관계를 지속하며 개같은 소리를, 임신하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차별받으며 들을 바에야 지금이라도 애 없을 때 남편이랑 이혼을 깔끔하게 하고서 혼자 속 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면서 시어머니한테 당신 내가 이혼 책임 물고서 소송 걸고 여기저기 매스컴에 당신 같은 쓰레기 시어머니가 있다는 거 만천하에 알리고 다닐 거야 라면서 다시 한번 입안에 고인 침을 영혼까지 끌어다 모아서는 그 면상에 퇴퇴퇴 하면서 던져버렸습니다. 말리고 있는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차면서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고, 왜 당신 엄마 주둥이를 막을 생각을 못하고 지금 나를 막고 있냐면서 애원 남편의 등짝과 뺨따구를 후려치면서 네가 지금 왜 네 엄마 막을 생각을 못하냐고 하면서 발악을 했고요. 미안하다고 저를 놓아버리는 남편은 그 순간 밀쳐낸과 동시에 다시 한번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제 카레를 닦아내고 있는 시어머니의 뒷덜미를 잡아 끌고 너 죽고 나 죽자며 난동을 피우다가 제가 먼저 제 손으로 시어머니를 놔줘서 시어머니가 건너편으로 튕겨져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나 진짜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다. 이혼하자. 네 엄마는 내가 직접 소송 걸 거니까 각오해라. 라는 말을 남기고는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는 동서와 서방님께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고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 차 끌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너무 서러운 나머지, 그런데 화가 나면서 동시에 속이 시원한 나머지 울음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을 하고 바로 제 짐을 싸고 있는데 남편은 그 사이 택시를 타고 왔는지 제 뒤를 30분 차이로 따라왔더군요. 자기 엄마가 잘못한 거 너무 잘하니까 자기와는 이혼을 하지 말아 달라면서, 절대로 다시는 시댁에 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면서 자기 엄마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게 만들며 그제서야 속이 시원하냐고 하는데, 제가 그래야 속이 시원해. 네 엄마가 내 앞에서 말실수했던 거 싹싹 빌지 않으면
난 당신이랑 무조건 이혼이야. 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그대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속이 괴로워 죽겠어 하시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예고를 했던 대로 변호사를 만나 시어머니를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간 날부터 매일같이 퇴근을 하면 저희 집 앞에 와서는 잘못했다면서 빌고 있고 제가 급기야 시어머니를 고소해버렸는데 그 다음날 남편은 아예 회사까지 결근하고서 잠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희 친정에 들어와서는 저희 부모님께 주먹까지 맞아가면서 잘못했다고 썩싹 빌었다더군요. 제발 이혼만큼은 막아달라고 자기 엄마 소송만큼은 막아달라고 발악을 하다가 급기야 시댁에 가서는 무슨 말을 한 건지 시어머니, 서방님, 아버님 그리고 동서까지 모든 시가족들과 함께 대동을 해서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결국 제가 있는 그때에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그리고 제 부모님 앞에서 말실수를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칠간 아들들한테 완전히 아나무인하다는 욕을 처먹을 대로 처먹었는지 얼굴이 완전히 녹초가 되었고 동서도 시어머니 옆이 아니라 제 옆에 와서는 자기 형님은 저밖에 없다면서 저 이혼하면 자기도 시어머니한테 실망해서 다신 시댁에 안 간다고 남편한테 말을 했다면서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하는데 아유 참 고맙고 미안하더군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아빠 앞에서 한참이나 내 딸한테 막말하고도 당신이 오래 살 것 같냐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서 자식 못 낳고 있는 같은 여자한테 그따위로 행동하냐며 선생님한테 혼나는 학생 마냥 두 손 모아서 머리 조아리며 사과를 하셨고 결국 저는 그 사과를 받아주고 소송을 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당신이 아닌 서방님과 동서 때문에 사과를 받아주는 거라면서 나는 이후로도 다시는 시어머니와 마주하고 싶지가 않다고 말을 확실히 전했고 그 바람에 남편은 다시는 저를 시댁에 데려가지 않을 거라는 약속까지 전해주곤 저를 무사히 집으로 다시 데려갔네요. 물론 그날 괜히 서방님과 동서가 제 편 들어준 게 고마워서 저희 집에서 술 한잔을 두고 불러 밤새도록 술 마시며 이런저런 서러웠던 얘기들을 재차 토해내며 풀었고요. 그렇게 저는 든든한 가족들 덕분에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관계를 쪽낸과 동시에 사과까지 받아냈답니다. 아휴, 정말 길고도 긴 시집살이였는데 이렇게라도 결말이 시원한 사이다라 얼마나 속 편한지 모릅니다. 요즘 그냥 아이는 생기면 생기는 대로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저다운 삶을 살면서 남은 결혼 생활을 제 속 편히 좀 보내보려 합니다. 결혼은 시어머니와 한 게 아니라 남편과 한 거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간단히 소개들을 먼저 하시길래 저도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벌써 딸아들 자식들 다 대학 졸업시키고 이제 순 좀 한번 돌린 후 살맛이 나는 여자예요. 막내까지 재작년에 취업을 했고 다달이 애들이 10만원씩 가끔 20만원씩 넣어주는 월급으로 소소한 재미를 느껴가며 사는 주부입니다. 남편도 회사를 은퇴했고 지금은 저랑 같이 집에서 하루 종일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고 붙어 살면서 젊은 적 돈 버느라 못 해봤던 취미들을 해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봤자 집에서 커피 한번 내려보고 처음으로 미니 오븐이란 걸 들여서 집에서 빵을 굽는 게 전부지만 말입니다. 소소한 것이 주는 행복이 너무 좋아서 나이가 들어 슬펐지만 기분만큼은 전혀 우울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놈의 동서만 생각을 하면 제가 꾸준히 정기적으로 속이 뒤집히네요. 아무리 생각 안 하고 살려고 해도 잊을만 하면 제 속에 연병을 떨어주는 동서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이게 커피를 마시는 건지 까나리 액젓을 마시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게 한참 또 소가리를 하면서 지내다가 자식들 보면서 원산복구가 됩니다. 이 나이에 참 친구 관계에서 속 끓이는 것 마냥 마음이 좋지 않네요. 저희 동서는 저보다 3살이 적습니다. 지금은 같이 50주를 맞이해서 나이 들어가는 처지인데 참 결혼을 할 적부터 부리던 버릇을 고쳐낼 생각을 못하네요. 처음 동서가 시집 오던 날 전 정말 기뻤어요. 무뚝뚝하셨던 시부모님 옆에서 말 한 번 더 나눠보면서 대화를 나도 동서가 생겼다는 사실에 친구를 소개받는 것만큼 기뻤습니다. 저희 남편이나 도련님이나 둘 다 서울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라
시댁을 자주 찾아뵐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도련님이 한번 저희 집에 찾아와서 소개를 해줬고, 그 이후 반년 정도가 지나서 결혼식장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죠. 그 사이 결혼 준비를 하기 바쁠 것 같아서 저까지 연락을 하면 정신이 없을까봐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었고, 그렇게 결혼식에서 만난 동서를 전 누구보다 축하를 해줬어요. 참 곱기도 고왔고, 들어보니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까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멋진 동서를 두게 돼서 남편이랑도 도련님이 장가를 참 잘 가셨다며 뒤에서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진득히 대화를 하게 된 동서는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사람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때가 설날이었던 것 같은데 설을 시댁에서 처음 지내는 동서가 많이 긴장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동서, 몸 피곤하면 언제든 말하고 무리해서 절대로 일하지 마? 라고 말을 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는 형님처럼 안 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입니다. 이게 참 순간적으로 지나가며 들은 말인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나처럼 사는 게 무슨 뜻이길래 나처럼 안 산다는 말을 할까 싶어서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사 지내는 와중에 식구들 앞에서 얼굴 안 붉히려고 그 말에 말대꾸 한 번은 하지 못하고 그래 다행이다 라고만 내서 경쾌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처럼 안 산다는 게 무슨 소리인 줄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어요. 동서는 코앞에서 시어머니가 갖다 놓으라는 것도 그냥 듣고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저보고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그 그릇들을 제사상에 다 갖다 놓을 때까지 동서는 옆에서 도련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웃고 있기 바빴고, 그날 제사가 끝내고 설거지를 하는 것까지 동서가 그 순간에 선물을 사왔다며 어머님 옆에 가서는 선물 증정식을 하는 바람에 제가 남은 가족들이 다 거실에서 하하호호 하는 동안 설거지를 끝마치고 나왔어요. 앞치마는 설거지물로 흥건하고 저는 하루 종일 음식하고 제사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풀로 일을 하는데 왜 아무도 날 안 챙겨준다 싶어 섭섭하기도 하고 왜 동서는 나를 도와줄 생각을 못할까 싶어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서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자니 형님 노릇 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할까봐 쉽사리 말도 못 붙이겠고, 이 집안에서 핏줄 들은 내 남편이랑 도련님 두 사람인데 왜 엄한 며느리인 나 혼자만 이러고 있나 정말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동서는 상당히 아주 고의적으로 집안에서 일을 도와주는 걸 거부해 왔습니다. 지방이라서 휴일을 맞으면 다들 차를 타고 운전해서 시댁으로 가곤 했는데요. 꼭 매번 하루씩 더 늦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회사를 다니니까 하루 정도 여유를 두고서 시댁에 가는 반면에 동서는 하루를 더 늦게 와서는 꼭 늦잠까지 자고는 일어나서 첫마디가 형님 밥 좀 주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아휴, 다른 집 며느리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큰 동서가 시댁에서 둘째 동서 밥까지 챙기나요? 저는 이 짓을 아이를 먼저 낳고 나서도 반복했고요. 애가 옆에서 보채는 거 달래가며 시댁까지 내려와 몸은 만신창이인데 옆에서 시어머니는 자꾸만 같이 음식을 만들고 제사 준비를 하길 원하시니까 또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곤 했는데 가장 바쁜 그날이 지나가면 동서가 시댁에 도착을 해서는 꼭 제게 밥을 차려달라 했어요. 옆에서 보다 못한 남편이 처음엔 안 그러더니 점점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당연히 남편도 손을 보태서 저를 도와야 할 일이었는데 그간 그냥 며느리들 일이라며 남일처럼 보기만 하다가 동서가 하나도 거들어주지 않으니 본인도 저보기가 미안하고 딱했는지 슬슬 팔을 걷어붙였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도 늦게 와서 저를 보자마자 어떠한 인사말도 없이 형님 먼저 오셔서 다 해놨네요. 밥 좀 차려주세요. 라고 하는 동서한테 화가 쌓인 건지 남편은 재수씨 참 너무하네. 저랑 이 사람 어제 와서 이거 다 차리느라 애 보고 일한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라면서 밥은 혼자서도 차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고 그 바람에 도련님도 놀래서는 상황 파악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시고 겨우겨우 도련님과 제가 말려서 일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그 바람에 저와 동서의 사이는 더욱 껄끄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고 서로 매일 봐야 하는 사이인지라 서로 물어뜯거나 째려보면서 경계하고 멀리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동서는 그날으로 좀 더 교묘하게 저를 약올릴 듯한 행동과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남편이 장남인지라 주기적으로 시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 중에서 제가 생활비 빼고 남은 일부를 시부모님께 계좌이체로 드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저희 부모님 용돈까지 챙겨주려 하다 보니 저도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시부모님 용돈까지 직접 관리를 하며 드리고 있었어요. 뭐 이건 각 집안의 사정이니까 줘라 마라 할 거리는 아니지만 아무튼 동선에는 학비 도움까지 다 받은 도련님마저도 입 싹 닫고 아무 용돈을 드리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가지고서 동서가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 옆에서 그냥 조용히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또 역시나 늦게 도착을 해서 늦잠 자고 일어난 동서가 일어나 어머니께는 환하게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보더니 잠깐 어머님이 자리를 비우신 사이 저한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 그냥 돈 줄 테니까 이거 다 형님이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입니다. 제가 순간 정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말을 생각 없이 뱉어내고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엄연히 손윗사람인 형님께 돈 줄 테니 혼자 하란 소리를 하는 동서는 살다 정말 처음 들어봤네요. 저희 남편도 돈을 열심히 잘 벌어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이 며느리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은 나이가 들어가고 계시고 이왕 하는 거 그냥 내 도리는 다 하자는 생각으로 옆에서 꿋꿋이 요리하고 제사상 차리고 남편까지 나서서 다 함께 도와주고 있는 마당에 도련님이나 동서는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시댁에 와서는 산책하겠다며 집을 나가서 동네에 있는 산이라도 타고 내려오는 건지 한참을 들어오지 않다가 오후 늦게 와서는 차려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해도 참 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돈을 줄 테니 아예 저 혼자 다 하라고 대놓고 뻔뻔하게 부탁도 아닌 애교를 부리며 주접을 떨다니. 제가 그래서 그렇게 돈 주고 나한테 밥 차려달라는 소리를 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 동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네, 그래도 되죠? 라고 하더라고요. 동서와의 마찰은 또 있었어요. 뭐 꾸준하게 게으름 피우는 동서 옆에서 저 혼자 속 터지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저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가던 때인데 아직 고등학교도 안 간 애한테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면 얼마나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라면서 8살짜리 애 앞에서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그 후로도 몇 번이고 애 앞에서 자기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집안일을 안 하는 편이라고 시집 가서도 시집살이로 고생할 일 없으니 무조건 대학은 좋은 대학을 나오라며 저희 딸애가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결국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지나가는 와중에도 학벌 소리를 해댔습니다. 급기야 저희 딸이 동서가 나온 대학보다 입결 점수가 좀 낮은 서울 안의 대학이었는데요. 합격해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해보려는 애한테 성인이 되어 축하한다며 선물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못해준 망정 그 대학은 아직도 안 없어졌어? 거기 가서도 뭐 하려고? 라면서 오히려 정색을 하고 학교로 내리까더라고요. 그 바람에 딸내미는 자기가 남들이 쪽팔려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생각을 했는지 한동안 입시 전부터 그냥 다 때려치우고 재수를 할까 말까 이 난리를 피웠고 저와 남편이 대학은 시작에 불과한 거라고 사회에 나가는 한 과정일 뿐이니 다녀보고 개의치 않으면 네가 편입을 도전해보라며 설득을 시키고 또 시켜서 겨우 대학에 보냈어요. 좀 좋은 말 좀 해주면서 어른으로서 어른답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주며 좋으련만 철없는 애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해대며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들한테까지 그러니 저도 슬슬 화가 나고 동서가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 생각을 했지만 갈수록 반복되는 언행이 기분 나쁘고 재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자식들 앞에서 화를 내고 난동을 피우기 싫어서 저 하나 희생하자는 마음으로 그냥 참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진작 아무 말도 못했나 싶어서 너무 분하지만 그럼에도 애들 정서 생각하면 무조건 참은 건데 아휴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더라고요. 저희 딸내미는 자라오면서 엄마가 동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다 봤고 또 자기도 작은 엄마로부터 대학 얘기부터 시작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소리를 들어대니 열이 좀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시골에 내려가도 작은 엄마한테 인사를 하는 채 많은 채 집에서도 늘 좋은 회사 가서 작은 엄마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독하게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하더니 대기업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애가 지금 회사 입사한 지가 어느덧 5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애가 취업 준비를 하던데에도 어디 그 대학 졸업하고 얼마나 좋은 회사 가는지 작은 엄마가 한번 보고 싶다 하면서 약을 올려대기 바쁘더니 우리 애가 좋은 직장에 멀쩡하게 취업 성공을 하고 나서도 동서나 아주 막 나가더라고요. 동서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보다 한 살 어린데 입을 나불거리는 지 엄마와는 달리 대학도 지방대로 갔고 지금 취업도 못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인지 시댁에 한 번도 데려오지를 않아서 저도 남편 통해서 도련님으로부터 들은 소식들을 간간히 듣고 있는 정도예요. 아무튼 지 자식이나 좀 제대로 키우고 살 것이지. 인연이 진짜 사람 열받게 내 자식을 가지고 자꾸만 길을 죽이려 하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좋은 대학 나왔고 걱정하던 것을 코 납작하게 해줄 만큼 좋은 회사도 떡하니 들어갔는데 꾸준하게 제 딸을 무시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출세했다. 부모가 지방대를 나오면 보통 꼭 대학을 못 가던데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 얼마 못 다닐지도 몰라. 학벌이 좋지 않으면 대기업에서 절대로 버티기가 힘든 게 사회야. 라면서 아직 잘 다니고 있고 승진까지 한 내 딸한테 금방 잘릴지도 모른다 소리를 해대면서 얼굴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착한 척 미소를 지어댔어요. 얘 머리에 도대체 뭐가 든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얘가 참 뻔뻔하고 못되더라고요. 딸도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참다 안 되겠었는지 재작년에 숙모 얘나 잘 키우세요 하면서 말대꾸를 한 번 했다가 동서가 내내 우리 애는 생각이 깊어서 노후가 보장되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거라며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무조건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면서 또 자기 자식 자랑에 내 딸이 말을 함부로 한다고 뒷담화에 아주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는 한 귀로 흘려듣는 게 버릇이 되어 동서 말을 깨끗하게 무시한 채 내 딸을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주며 잘했다고 칭찬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좀 다른 설을 일찍 보내게 되었어요. 오래전 시아버지는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바로 작년 말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너무 멀쩡하셨던 분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저희 집이나 도련님네나 코로나 뚫고 모여서 장례를 치르고 상 치르고 정말 정신이 없는 해였어요. 마음도 많이 울적했고 그냥 사람 인생 참 허무하다며 마음 좀 끓이는 와중에 올 초 49제를 위해 저를 한번 찾았다가 도련님네랑 다 같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다른 이유 없었고 그냥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마당에 우리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데 남은 가족들끼리라도 잘 지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남편이 먼저 꺼낸 생각이었고 저도 흔쾌히 받아들였죠. 남편에게 하나뿐인 동생인데 저랑 껄끄럽던 이유로 피부치를 멀리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와이프들 문제 빼고는 도련님과 저희 부부는 정말 잘 지내는 사이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아들은 회사 가까이인 분당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저희 딸은 저희 부부랑 셋이서 살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어요. 저희 부부랑 도련님네 부부는 아주 간단하게 이른 저녁을 먹고는 잠시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고요. 간간히 동서가 평생토록 만족하면서 살았던 저희 집 평수를 들먹이면서 형님은 아무리 셋이서 산데도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사라져요? 하면서 집 가지고 또 뺀질거리는 소리를 해대길래 제가 한 번 또 한숨 쉬며 찻잔을 엎으려다가 양 옆에서 절 애처롭게 바라보는 남편과 도련님 눈빛에 참았습니다. 아휴, 말지라 떠는 건 나이가 들어도 절대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어찌나 속이 터지고 또 안타깝던지요. 그러다 딸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아휴, 불안하더라고요. 딸은 숙모를 좋아하지 않는지라 집에서 마주한 동서를 보자마자 표정 관리를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는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는 딸한테 저녁 먹었는지를 물어보러 따라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아휴, 얘가 저렇게 어두워서 시집이나 제대로 가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아휴, 그러던 이내 회사는 아직 멀쩡히 다니는 거 맞아요? 라면서 대기업 다니는 척이 아니냐며 그 자리에서 웃기다고 웃는데 그 순간 방 안에 들어가던 딸내미가 나와서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고 저랑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냥 어른이 하는 말씀이야 하면서 들여보내려 하는데 딸내미가 나도 어른이야. 나 지금 30 먹었어 엄마 하면서 다시 동서를 향해
방금 뭐라고 했냐고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동서는 그 나이를 처먹고도 얘한테 질 생각을 안 하고 한다는 소리가 어머머, 얘 말하는 거 봐. 누구 닮은 거야, 너? 어른한테 그게 무슨? 이라고 칼칼한 목소리로 기분 나쁜 말을 하는데 옆에서 저희 남편이 아, 좀 그만 좀 못해요? 하면서 동서를 향해서 으름장을 놓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동서, 참말 이상하게 한다. 누구 닮긴 내 새끼인데 날 닮지 누구 닮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동서를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고요. 동서는 거기에 지지 않겠다는 마음은 드는데 겁은 나는지 어머머머머 하면서 마치 우리 가족들을 상종 못할 사람이란 듯 쳐다보면서 도련님을 끌고 집을 나가려 했어요. 그러면서 아휴, 내가 절에서 시집 오자마자 그냥 확 돈 주고 손절을 해버리려고 한 건데 라며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그 순간 뭔가 땡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글쎄 우리 딸이 주방에서 냄비 하나 가져와서는 그냥 앞뒤도 없이 동서 머리통을 내리꽂은 겁니다. 그 울렁거리는 쇳소리가 제 귓등으로 들릴랑 말랑 하는 와중에 동서는 아파 뒤지겠다며 냄비에 눌리자마자 그 자리에 폭삭 안고는 정수리를 쥐어싸고 야! 하는데 내 딸한테 자꾸만 야! 너! 하는 짓거리가 꼴보기 싫어서 차 마시다가 놔뒀던 컵 안에 둥글레차를 그냥 확 동서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저거 주둥이 고칠 생각을 어째 30년이 되어가도록 못하고 있나 몰라 하면서 입 좀 그만 나불거리라고. 여기 사연에서 들었던 것처럼 저도 확 인연 주둥이를 손바닥으로 힘차게 내리쳤어요. 그놈의 주둥이 관리 좀 잘하고 살라면서 그만 나불거리라고 주둥이를 몇 번이고 내리치다가 옆에서 남편이 말리고 도련님이 참아달라고 말리셔서 겨우 몸을 진정시키고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동서는 자기 남편까지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자 서러웠는지 겁은 먹고서 훌쩍거리기만 하고 그런 동서를 꼴도 보기 싫다며 딸내미가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동서는 도련님 손에 질질 끌려 집에서 나갔네요. 나중에 들어보니 동서는 도련님과 이혼을 하겠다 말겠다 난리가 났고 도련님도 도저히 관리가 힘든 건지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희 남편한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전화가 왔어요. 뭐 제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마누라 간서 제대로 못했던 도련님의 책임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이 드는지라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 여겼고요. 아무튼 남편부터 시작해서 딸내미의 냄비 한 방, 그리고 저희 주둥이 가격으로 완전 KO를 시켜버린 동서는 앞으로 다시 볼 생각도 없고 시어머니 돌아가신 마당에 저희끼리 그냥 간소하게 도련님 불러서 온 마음 다해 제사를 지내보려 합니다. 어찌되었든 자손들이 정성스레 마음 써주는 걸 조상님들도 가장 바라는 것일 테니까요. 진작에 주둥이 나불거릴 때 그 입을 꿰매버리겠다고 쳐줬어야 했던 건데 아휴 왜 이제와 이지랄을 떨었는지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간 결혼 생활하며 동서한테 쌓였던 화들을 한 번에 씻어낼 수 있었던 연초의 깜짝 이벤트였네요. 앞으로는 매해 온전히 가족들과 평온한 마음으로 명절을 지내볼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설이 기대가 됩니다. 나이 50줄에 손으로 사람을 칠 줄은 몰랐는데 막상 얄미운 년 하나 때려보고 나니 속이 너무 시원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의 여자입니다. 친구들과의 뒷담화를 하다가 여기 채널을 소개받아서 욕이라도 신랄하게 한 번 더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아이가 없는지라 여전히 신혼이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남편은 저랑 동갑내기 있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때 만나서 꾸준히 사귀었던 것은 아니고 20살 초반에 잠깐 연락하고 지내다 사귄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되면서 잘 못 본다는 이유로 그냥 헤어지게 되었었고 그 후로 한참 또 연락이 뜸하다가 30 지나고 우연히 친구들과의 동창회 자리에서 남편을 제외했습니다. 남편 성격 자체가 늘 저한테 끌려다니던 스타일이었는데 30이 넘어서 본 남편의 모습은 참 의젓하고 또 남자답더라고요. 다부지고 자기 할 말 똑 부러지게 하고 게다가 잘나가는 판교 직장인으로 살고 있던 남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고삐리의 남자친구가 더 이상 아니었죠. 저의 호감을 느꼈던 건지 남편도 저를 보자마자 그냥 제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얼굴 봐서 기분 좋다며
앞으로라도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지내고 싶다며 제 번호를 따갔어요.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고 20대에 잠깐 대기업에서 디자이너로 근무를 3년 했다가 그 당시에는 일을 그만두고 혼자 나와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혼자 1인 사무실을 차려서 일하고 있는 게 남편 눈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또 도전적으로 보였었나 봐요. 제가 하는 일을 물어보며 사업은 잘 되는지, 어떻게 사업을 할 생각을 다 했다며 용기가 대단하다나 뭘 하나. 저는 그냥 마음 끌리는 대로 살면서 내심 불안한 마음과 위축되는 마음이 컸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저를 떠받들어주고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니 참 고맙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난 남편과는 연애로 2년 가까이 오래도록 처음으로 진득히 연애를 해봤고, 이제는 그냥 와이프 해도 된다는 남편의 말에 저도 이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고 싶다 생각하며 결혼을 감행했어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었던 저로선 굉장히 큰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남편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긴장되는 마음까지도 모조리 녹여버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이 마냥 좋다고 결혼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 제 인생만큼은 어릴 적 엄마가 고모들한테 시집살이를 당했던 것처럼 시댁 식구들의 갑질이라든지 아니 뭐 하나 기분 거슬리게 하면서 부려먹는 것이라든지 그런 짓들이 결코 없었으면 하고 바랬었는데 모든 세상에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건지 저희 집 시댁도 예외가 없더라고요. 저희는 오히려 저와 2살 차이 나는 형님이 너무 문제였습니다. 형님은 처음부터 저와 삐그덕거리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저희 연애할 적에는 여러 번 밥도 사주셨고 결혼 초에는 신혼집에 집들이 선물이라면서 지금도 집안에서 아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주방 조명을 비싼 걸로 사다 주기도 하셨던 분이었어요. 얼마 나이 차 안 나는 형님과 지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서 저도 관계에 있어 흐트러짐 없이 최대한 그리고 최소한의 도리를 다 들먹이며 형님 그리고 시부모님께 잘하려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일이 막 매일같이 바쁜 건 아니어서 일이 없거나 금방 끝이 난 때에는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근처 카페도 자주 찾아갔고요. 남편 퇴근하는 시간까지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있다가 남편이 곧장 시댁으로 퇴근을 해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온 적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제 딴에는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를 이뻐해 주시는 시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잘하고 있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4월 초쯤 제가 완전히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뭐 업무적인 이유 때문이라 자세히 말하기 복잡하지만 일하면서 제가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상당해서 당분간 완전히 손을 떼고서 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열심히 살림하고 남편 내조하면서 산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휴 이건 뭐 일할 때나 안 할 때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 스트레스 지수가 말입니다. 형님이 그 사이 이직을 한 번 하셨어요. 제가 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잘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터지기도 전에 먼저 잘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재취업을 하고자 이직 준비를 하셨지만 내내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일을 그만둘 때쯤 이직에 성공하셨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뭐 축하해드릴 일이고 다행인 일이죠. 재취업을 원하셨는데 안 되던 와중에 그래도 성공을 했으니 가족으로서 응원했고요. 그런데 뭔가 형님이 절 그때부터 못마땅하단 듯이 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형님의 눈에 비친 저는 그냥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백수, 그쯤으로 보였던 것인지 재취업을 하시고 처음 시댁에서 모였던 날에 다 같이 평소대로 인사를 나누면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대뜸 너는 진짜 불쌍해서 어쩌니 하면서 속상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놀러왔다가 작정하고 저한테 한 소리 해야겠다 싶으셨는지 밥 먹는 저를 보며 불쌍하다 표정을 짓는데 제가 다 기분이 역 같더라고요. 잘 지내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정은 완전히 시비를 걸겠다고 작정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형님은 제가 일을 그만둬서 불쌍하다더군요. 제가 정확히 일을 그만둔 이유는 남편 말고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리 좋은 일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좀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며 조용히 살고 싶어서 제 행복을 위해 그만둔 제 선택이었는데 저희 친정엄마도 아무 말 안 하는 걸 형님이 이러니까 저도 욱하더라고요. 형님, 저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좀 쉬고 싶어서 그런 건데.
하면서 내 속이 너무 상해서 그만뒀다는 걸 알리며 옆에 계시던 시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말끝을 흐리니 형님은 그래서 집에서 놀고 먹는 게 행복해? 나 같으면 정신이 돌아버릴 거야. 라면서 급기야 저의 처지를 정신 나가기 직전 상태에서 살아가는 주부로 보시는데 좀 서러웠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기분이 나빴는지 왜 남이 일을 하건 말건 그런 소리를 하냐며 무례하다고 원성을 높였고, 그러자 시부모님께서 밥 먹는 자리에서 술 안 피우는 거 아니라며 또 원성을 높이시고, 이런 적 처음이었어요. 시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분 나쁜 말을 던지고 원성 높이며 분위기가 험악해진 적이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시부모님 눈치 보기 바빠 하다가 남편 따라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대로 말대꾸도 못하고 끝이 난 것 같아서 속에서 천불이 나고 서러워서 눈물도 났죠. 남편의 말에 따르면 자기 누나가 한 번 회사에서 잘린 후로 자존감이 팍 죽어버렸다면서, 그러다 제 취업도 친한 친구 도움을 받아 겨우 한 상태라서 지금 자기도 힘들어서 저런 거라고 해서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가끔 우리도 친형제나 부모님께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형님도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어린 저한테 화풀이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서 쭉 못 보고 지내다가 추석이 되어 저희는 시댁에 갔었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 살고 있던 터라 코로나가 심했어도 완전히 모른 척 할 수 없었고 그냥 들려서 밥만 먹고 오는 일정으로 찾아뵈었어요.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마음에 저도 친정에서 받은 선물들 챙겨서 시댁에 갔고, 가보니 형님도 계시길래 저는 아무렇지 않게 형님 저 왔어요 하며 말을 걸었는데 형님은 찬바람 쌩쌩 부시더군요. 저번 일로 여전히 꿍에 계셨던 것입니다. 저번 일이라고 하면 형님이 먼저 저한테 정신이 돌아버릴 거란 말을 했고, 옆에서 제 남편이 절 거들다가 남매들끼리 둘이서 싸움이 붙은 건데 자기 동생한테는 반갑다고 화나게 오는 분이 저한테는 정말 말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시댁에서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애꿎은 제가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건지 형님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저와 눈을 마주치거나 대화를 나누는 걸 피하셨고, 급기야 저한테 꺼낸 첫 마디가 또 자신과 저를 비교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주부로 지내고 있다고, 집에서 살림하고 요즘엔 요리를 배우고 있다고 시부모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형님은 뭐가 그리 언짢으셨는지 옆에서 뜬금없이 이야 네 주제에 남편 돈 쓰고 사니까 팔자 폈네 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남편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 좀 곱게 하라고 했는데 시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진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 일하고 오면 피곤은 한데 꽤나 보람차고 또 내가 사회의 일원이 된 것도 같고 그렇더라고. 라며 본인 사회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대충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니 이내 그 끝에 근데 난 TV를 봐도 인터넷에서 글을 쳐봐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림하는 것들이 하는 말은 도저히 듣고 싶지가 않아. 라더군요. 할 일 없는 것들이 집에서 하는 일을 왜 궁금해해야 하며 또 말 그대로 백수들인데 백수들이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짓들은 정말 사회의 악이라며 치매도 아닌데 돈 못 벌고 사는 걸 쪽팔려 할 줄 모른다고 막 속사포처럼 말을 늘어놓는데 진짜 제가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어요. 그날 남편은 누나랑 싸운다고 난리가 나고 시부모님은 또 중간에서 말린다고 난리. 저는 저대로 이 꼴 보기 싫다며 집을 뛰쳐나와 버렸고 그 바람에 남편도 저를 따라 나오면서 상황을 이탈나게 되었어요. 왜 한마디도 그 자리에서 못하고 그냥 울며 뛰쳐나왔는지, 시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머저리로 생각을 하셨을지 이 생각만 하면 정말 울분이 터지고 막 화나서 미쳐버리겠는데 이미 시댁은 나왔고 다시는 형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더군요. 그렇게 또 저희는 거의 몇 개월가량을 시댁 근처도 형님 목소리 한 번도 듣지를 않은 채 둘이서만 잠자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 초에 저희 가족들이 모두 만나게 될 일이 있었어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형님께서 그 사이에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게 했더라고요. 처음 애비 신랑을 데려왔을 때에는 저희가 참석하지 못했었지만 이번엔 우리가 다 가족인데 인사는 한번 하라면서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바람에 저희도 길게 싸움을 끌고 싶지 않아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형님 기분 좋으실 때
옆에 쌓였던 거라도 좀 풀면서 이제라도 다시 잘 지내보고 싶었던 저의 마음이 그만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은 참 역시나더군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갔더니 대뜸 저희 부부를 보자마자 아유 우리 시간 널널한 부부 오셨네 하면서 맞이하시는데 순간 남편과 눈을 마주쳤다가 저희는 서로 텔레파시라도 통한 듯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웬만하면 결혼할 사람도 데려온다는데 참자는 마음에서였죠. 형님은 본인도 더는 시비를 걸고 싶지 않다는 듯이 자기 남자친구가 올 때가 되었다며 가족들에게 긴장하라는 듯이 말을 하셨어요. 저야 뭐 형님이 미워서 애비 아주머니까지도 탐탁지 않을 뻔했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자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내 만난 형님의 남친은 생각보다 인물도 훤하고 키도 큼지막한 게 나이가 40이시라는데 그때까지 싱글이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사람이 인물이 좋았습니다. 형님도 제가 자기 남친한테 껌뻑했다 느끼셨는지 뿌듯해 하셔가지고는 입이 귀까지 걸리셨고요. 그렇게 밥을 먹고 며느리인 제가 나서서 설거지를 다 끝내고는 시어머니와 함께 과일을 준비해서 거실로 들고 갔어요. 다 같이 차를 마시면서 과일을 깎아 먹고 정말 통상적인 질문과 대답을 던져가며 새로운 가족에 대해 즐겁게 알아가고 있던 와중에 저희 형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남친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고 잠시 프리랜서로 일을 했다는 것을 들은 그분이 자신도 언젠가 독립을 하고 싶다고 혼자 일을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아직은 회사에 붙어있는 입장이라며 나중에 퇴사를 하게 되면 꼭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저한테 인사말이라도 참 따스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제가 뭐라고 조언을 구하시냐며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또 인사말을 건넸고요. 그냥 사람 간의 좋은 말이 오고 가는 참 훈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형님께서 가만히 대답하는 저를 째려보시더니 이내 하신다는 말씀이 오빠도 참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퍽도 잘하겠다 하면서 제 얼굴이 다 민망해질 정도의 말을 하신 겁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고 그중에 일이라고는 설거지, 요리, 빨래 3가지가 전부인 애한테 뭘 조언을 구하냐면서 오빠도 생각보다 능력 있는 직장인은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그게 또 웃기다고 시부모님 얼굴 한 번씩 쓱 쳐다보며 웃는데 그중에 웃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주부로 사시며 형님 위에 설거지, 요리, 빨래 그 3가지를 하며 사신 분이셨고 이제 보니 형님 남친의 어머니께서도 평생도록 주부로 사셨던 분이셨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주부라고 지갑을 후려치는 사람이 있냐며 옆에서 지그시 참고 있던 저희 남편이 또 화를 주체 못하고 슬쩍 신경질을 부리며 형님께 뭐라 하니 형님은 또 그 말이 꼭지가 도셨는지 저번처럼 화는 못 내시고 옆에서 남친 눈치를 보며 야, 일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쇠가 빠지게 일하는 줄 알아? 난 결혼하고도 이렇게 일은 꾸준히 할 거야. 다달이 몇백도 못 벌어오는 주부 주제에 일하는 나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 하면서 지갑을 후려치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일하는 여자들을 욕보이지 말라는 말투에 헛소리를 짓거리더니 급기야 돈도 못 벌어오는 주부 주제에 라고 하니까 저도 너무하다 싶더군요. 형님 정말 죄송한데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진짜 못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못나고 사람이 진짜 찌질해 보이고 얼마나 자존감 자존심 내세울 게 없으면 직장 다니는 걸로 다른 사람도 아닌 주부를 이유도 없이 저를 까내리실까 싶어서 제가 너무 딱해서 못 봐주겠다며 혀를 찌찌거렸습니다. 형님, 어머님도 평생을 주부로 사신 분이세요. 장녀라는 사람이 말도 가릴 줄 모르고 정말 못 봐주겠어요. 라고 하니 형님은 옆에 남친이 있고 업고를 떠나 이제 너무 빡이 쳐서 이미지 관리를 못하겠었는지 순간 찻잔을 확 탁자 위에 내려놓는 바람에 그 위로 잔에서 넘친 찬물이 주르륵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모습에 시부모님은 또 싸우려고 하냐고 말리려 하고 남편은 제발 그만 좀 시비 걸어 누나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때 형님이 자리에 일어나 과일 든 접시를 던지기라도 하는 듯 그릇을 집어 올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형님의 뒤통수를 테이블 위로 확 내리꽂았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그간 단 한 번도 자식들 싸움에 손을 쓰지 않으셨던 분이셨는데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본인도 평생 주부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울컥하고 열이 받으셨는지 형님의 머리를 친다는 게 그만 너무 세게 쳐버린 바람에
테이블 위로 완전히 내리 꽂아버리신 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형님은 찬물을 흘려진 테이블 위에서 머리를 떼어내 올리며 뚝뚝 얼굴 위로 떨어지는 찬물을 팔로 닦아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쓱 쳐다보는데 시어머니가 그 딸내미 뺨을 그냥 한 대 철썩 하고 때려버리셨어요.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딱 널 보고 하는 소리네. 라면서 소리를 지르며 하소연을 하시더니 허구한 날 집에서 내 아들 며느리랑 문제 일으키고 이젠 하다하다 네 엄마까지 욕볼 재량이면 그냥 집 나가. 하면서 형님 뒷덜미를 잡고 형님 방으로 들어가서는 짐 싸라고 막 가방을 던져대시는데 졸지에 저와 남편이 형님과 맞짱을 좀 떠보려다가 시어머니와 형님의 사이에서 말리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가방끈 하나 붙잡고서 백 부분으로 형님을 아주 후려치시다가 급기야 밖에서 멀뚱멀뚱 상황 파악 중인 형님 남친께 이 지랄을 떨어도 결혼을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가! 라고 하니 형님 남친은 정말 주랭랑이라도 치듯이 뭐에 쫓기듯 캥거루 마냥 초싹대며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는 남친 이름 부르다가 결국 현관문 열고 사라져버린 그 뒷모습에 서름이 북받쳤는지 엄마!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방바닥에 들어 누웠는데 참 내일 모레 마흔인 여자가 할 짓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입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뭐 하나 교양이거나 생각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만 골라야 되는 형님을 보니 아휴 참 처량하고 불쌍하고 딱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이제 저희 보고 집에 안 와도 된다면서 자기들이 형님 빼놓고 저희 집에 가던지 할 테니 부르기 전엔 다시 집에 오지 말라고 보로령을 내리며 저희에게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선포를 내리셨고 저는 짐 싸서 나가려다가 문득 방 안에서 울다가 저와 눈이 마주친 형님을 향해서 기쁨과 환희가 가득 담긴 미소를 귀까지 끌어올려 한박 웃음을 지어주곤 형님 오래오래 회사 다니세요? 전 집에서 설거지 요리 빨래하며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좀 쉬고 있을게요. 라고 말을 전하고는 황급히 집을 나왔답니다. 우리 형님은 그 소리 듣자마자 열받아 죽겠다는 듯 더 울기 시작했는데 저는 현관 앞까지 웃음소리를 끊이지 않고 내다가 문을 퍽 하고 닫고 나왔어요. 그날 우리 강단이는 시어머니는 딸내미 꼴 보기 싫다면서 진짜로 집에서 완전히 내쫓아버린 바람에 형님이 엉겹결에 저희 집에 한 번 와서 재워달라 했다가 저한테서 면전에 쫓겨나셨고요. 남친과는 그날 계기로 완전히 쫑이 나버려서 갈 곳이 없다며 호텔에 쭉 들어가 있다가 자취방을 월세를 구해 올 2월이 되자마자 이사를 들어갔다더군요. 졸지에 지 스스로 일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빨래하면서 먹고 사는 짓거리들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형님. 어머님은 속이 많이 상하심과 동시에 그년이 지 손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뭔 짓거리를 해봐야 집에서 살림하는 게 힘들고 귀찮아 죽겠다는 걸 안다면서 그래야 말을 또 지랄맞게 안 한다면서 단단히 벼르셨고 저는 그런 대장부 어머님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부디 어머님의 뜻대로 형님이 제발 독립생활하면서 그 지랄맞은 주둥이는 좀 담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